약간 제일 중요했던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장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로드맵을 쫙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 팀이 나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규칙이 이제 예를 들면은 Cosmos Pirates. 빌런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학점이나 혹은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목적이 다른 팀의 목적이 서로 다른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파회법을 이제 저희들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별과제 마스터 챌린저 박 선생님께서 아니, 저도 좀 공유드릴 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별과제 로드맵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교수님이 부여하였다. 그치.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네. 발생하는 이벤트가 네. 조원을 만나는 과정이 있고 조원을 만나서 뭐 킥오프 미팅도 하고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하고 네. 주제를 선정한 토대로 자료 조사에 들어가고 네.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자료를 제작하고 PPT를 이때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발표 자료가 만들어진 걸 토대로 마지막 날 발표를 끝낸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총 5단계. 네. 주시죠. 오케이, 그럼 전체 과정이 있고요. 네. 일단 조원을 만나는 과정. 그러니까 네. 그 킥오프 미팅 때부터 좀 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때 킥오프 미팅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것들을 제일 중요했던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자기소개는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조장을 내가 한다고 하긴 해. 네. 누가 아니면 조장의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게끔 이렇게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하고 그럼 그 자기소개 내용 할 때 혹시 조장하고 맞아, 싶은 사람 맞아. 있는지 만약 없으면은 내가 해도 된다. 그 자리를 가져간다. 내가 해도 되니까 진짜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줘라. 난 조장을 많이 해봤고 내가 해도 된다. 그럼 이제 막 어떨 때는 제가 조장 해보고 싶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보통은 이제 제가 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장이 돼서 내가 조장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로드맵을 쫙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 팀이 나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규칙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만났을 때 끝낼 거고 뭐 따로 모이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것들. 아, 진짜 너무 좋네. 우리가 모였을 때 꼭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거기서 다 합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하면 모였을 때 그러니까 과제를 따로 집에 있을 때 할 준비할 필요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만나기만 할 건데 그 날짜를 잡을 건데 그때 만났을 때만 과업할 거다. 그치.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각자 일을 해와야 된다는 것이 사실 미래의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니까 제거하는 거죠. 네, 엄청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람의 본성상 나는 아까 네. 그 공산주의가 망했던 그 짤이 갑자기 생각난 게 네. 그 안 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네. 이게 주도적인 지금 상황이 아니고 주도적인 사람들만 모인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전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씨 이거 조별과제 하면서 또 막 주말에 자료조사 해야 될 거고 막 이런 스트레스가 이미 시작부터 가져갈 텐데 만났을 때만 내가 집중하면 되는구나. 그치. 해서 이건 고민 안 해도 되겠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 프로젝트가 신경 쓸 게 많이는 없겠다. 그렇죠. 근데 그려져서 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또 재밌는 현상을 말해주면 우린 조별과제를 그러니까 이런 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는 거고 막상 대학교 레벨에서 우리가 그때 딱 얘기를 하면 처음엔 당황해. 그러니까 반은 그래요 별 생각 없고 반은 그게 더 짜증날 것 같은데 이런 애들도 있어. 왜냐면 보통 막 미팅을 1시간 2시간만 짧게 하는 여러 번 해. 그 조별과제를 보고. 근데 나는 대신 3번만 뭐 만날 거고 만났을 때 다 끝낼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신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 부담을 느낀단 말이야. 이거 시간 오히려 많이 들 것 같고 막 괜히 스트레스 받고 이런데 그럴 수도 그치. 근데 첫 미팅 끝나고 그 효과를 느껴. 그걸 보통 느끼는 시점이 있어. 오히려 첫 미팅을 하고 나면 너무 이게 애들 표정이 달라져.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진척된 게 보이고 어떻게 끝날지가 보이는 거야 바로 첫 미팅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서 보통 첫 미팅 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미팅 때는 이 사람 뭐지? 독특한데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이 사람이 뭔가 좀 강한 자기 방식이 있으니까 뭔가 말하는 게 좀 그런 사람인가도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의견이 뚜렷하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막 성향 같은 것도 자기소개에서 파악을 합니까? 뭐 주도적인 친구인지 수동적인 친구인지 그런 거를 뭐 면접처럼 하진 않지만 자기소개 하다 보면 재밌네. 면접은 아니니까 그치. 그냥 같은 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대화하다 보면 보통 그런 거를 무의식에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낼 때 저 사람은 아이디어를 많이 안 낼 것이다 라는 가설들이 세워지는 거지.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은
아이디어를 주로 내는 사람은 아니니까 부담을 주진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속으로는 하고 있지. 이거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회의할 때나 뭔가 하면서 맞춰가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소개나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네. 조금 약간의 성향 파악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뭐 수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엄청 꼼꼼해서 맞아. 막 자료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굉장히 전제는 그거 같아요. 주도적이라서 좋은 거 아니고 맞아. 수동적이라서 나쁜 거 아니고 맞아. 성향을 분명한 탤런트가 네. 분명히 나뉘니까. 맞아. 근데 그걸 파악하면 포인트는 그걸 파악하면 네. 뭐 차후에 진행하게 될 과업에서 좀 더 좋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다.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럼 조언을 만났을 때 이제 얘기했던 대로 팀 규칙 소개하고 팀 규칙 소개라는 거는 뭐 이제 일정 어떻게 잡을 거고 이런 할 거고 같은 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일정 잡고 끝내. 무조건 다음 언제 만날 수 있을지를 오늘 정하고 가야 돼. 아, 이것도 중요하다. 오늘 정하고 가야 돼. 지금 만났을 때 얘기하면은 정할 수 있거든. 돌아가면 핸드폰 번호만 주고받고 끝나면은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조별과제 잔혹사가 시작되는 거지 원래. 맞아요. 말이 없어. 아까처럼 저 내일 이건 정말 추진력이야. 어제 카톡을 못 봤네. 막 이런 얘기가 분명히 카톡 엄청 했을 텐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기 시작하면서 답답하지. 아 이건 진짜 중요하겠다. 맞아. 다음에 만날 날짜를 다 잡는다. 그리고 면 대 면으로 하면은 좀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런 경우. 근데 그러면 또 다른 빌런 만약에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못 하면서 나와? 잡았는데 정 탔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고 액시던트인데 액시던트는 이제 액시던트로 받아들여야지. 이제. 그거는 그 사람 빼고 하는 거지 그날은. 다만 이제 아까처럼 근데 진짜 사고가 생겨서 못 나올 수도 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진짜 집안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 실제로 그 친구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주지.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고 이제 여기 대해서 너는 이제 그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건 좀 명쾌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왜냐면 너가 참여를 못한 거니까 네. 우리는 이날 다 같이 원래 약속을 했었고 뭐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어른이라면 이해하죠. 그럼 보통은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 그 조별과제에서 네. 주제를 보통 그러면은 처음 모였을 때 그때 보통 정하나? 그리고 나도 정할 때까지 나는 안 가. 그날 주제 안 정하면 안 가. 그날은 그날의 목적은 주제 정하는 거야. 네. 같이 자료 조금씩 찾아보면서 주제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이미 사실 끝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의 그 목적을 명쾌하게 하는 날인 거야. 첫날이 합의를 하는. 뭐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미션이라고 할 수 그치 있고 우리의 그런 미션을 것들 일치시키는 온라인 시키는 거지 그때.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주제를 정할 때 다 같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정할 거 아니에요? 그쵸. 머리를 맞대서. 그러면은 주제를 정하는 뭐 방법이나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다 얘기가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별과제에 한해서는 나는 네. 너무 많은 의미부여를 일단 안 하려고 했었고 대신 우리 그 큰 주제를 이제 교수님이 주면은 네. 그 안에서 그냥 우리가 제일 재밌는 거? 왜냐면 자료조사 할 때나 깊이 자체가 달라지는 게 네. 일단 좀 각자가 흥미가 있어야 되게 재밌게 회의도 흘러가고 조별과제가 재밌어진단 말이야. 요즘 뭐 디지털 마케팅 사례를 하나 기업을 잡아가지고 발표해라 뭐 이런 게 나오면 요즘 뭐 디지털 마케팅 재밌게 본 거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제 나 이거 저번에 진짜 웃겼다. 되게 얘네 마케팅 재밌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막 그냥 메모를 해. 스케치하듯이.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접점이 나와. 찾아봤어. 그렇네. 이거 재밌겠는데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빠져들어서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막 각 잡고 주제 정합시다. 맞아. 그러면 안 게 돼. 아니라 그냥 대화하듯이. 뭐 최근에 뭐 재밌는 거 있었어. 그치. 하다 보면 저절로 방대해지면서 그치. 취향도 나오고 그럼 우리 이 중에 딱 그치. 점들이 연결되면서 합의점으로 그치. 이 주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가 좀 어느 정도 보여 이제. 근데 그 단계가 되면 이 주제를 왜 해야 돼요가 말할 그치. 필요 없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겠다. 맞아. 아주 그 흐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과정. 자료조사 단계. 과정. 맞아. 자료조사는 근데 그 주제랑 나는 많이 맞닿아서 사실 단계로 하긴 했었는데 네. 이미 주제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조사해야 돼. 가볍게. 왜냐면 이게 진짜 주제가 될 수 있을지를 주제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저 과정에 되게 많은 게 들어가 있어. 내가 왜 첫날에 주제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저 때 이미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가설과 대충의 자료조사와 이게 딱 나와서 이걸 하자가 된 거야. 이 주제라는 게 그냥 재밌겠어로 하진 않고 네. 이것도 상당히 좋네요. 결과를 미리 상상을 해서 산정을 해봐라. 자료조사의 방향성도 만약에 얘기가 다르거나 잘못된 게 있어도 이제 고쳐갈 수가 있는 거니까. 방금도 진짜 재밌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제 선정할 때 원래 네. 내가 러프하게 자료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거 하면서 이제 뭐 기사를 찾아보든 뭐 그 회사 좀 야 그럼 너 스파 좀 찾아볼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봐. 근데 찾아봤더니 야 이거 근데 비교 의미가 있다.
이거 사람들 공유해줄 만한 사례다라고 이미 약간처럼 네. 인정을 하고 주제가 선정된 거고 네. 난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있어. 왜냐면 아니어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발표할 때 그것도 굉장히 인사이트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네. 원래 럽하게 알아봤을 일반적인 때 생각일 테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민했을 때는 원래는 이렇게 접근해서 시작했었고 네. 발표를 준비를 진짜 딥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결론이 원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거였다라고 과정도 알려줄 수 있어.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이 포함되겠네. 주제를 선정할 때 주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주장할 건데 이 그치. 주장에 대한 언라인이 다 맞아요. 그치, 동의를 그치. 얻어야겠네. 오, 그래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확신이 되면 그치. 사실 자료조사도 각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안 필요한지를 좀 분류를 네. 스스로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치. 뭘 얘기할지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단계부터는 이제 후반 작업들인데 그치. 우리가 여기 또- 가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나눠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 네. 같아요. 자료 제작. 자료제작 챌린저. 네. 챌린저지. 챌린저. 진짜 대학교 너무 잘 생활 만들어. 동안 이제 저도 그 수십여 번의 조별 과제 동안 거의 한 97% 정도의 확률도 제가 PPT를 만들었어요. 저는 3%도 궁금해. 오히려 3%는 무슨 경우에 10%면 와. 이제 자료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전제로 얘기한 게 조별 과제는 팀 작업의 시뮬레이션이다라고 봤을 때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는 과정하고 엄청 흡사하거든요. 맞아요. PPT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맞아. 일단은 그 점이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합의가 돼야 된다. 이 자료 제작이나 뭐 기한이나 아니면은 뭐 피드백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합의가 돼 있어서 이 자료 제작을 하는 사람이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그 사람의 시간을 쏟는 만큼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치. 존중을 네, 해. 이게 있을 것 같고요. 피드백 기간이라면 그것도 포함되겠네? 그 네, 며칠까지는 내가 피드백 다 받아서 반영할게. 네, 근데 뭐 그쵸. 어느 지점 넘어가면은 네, 좀 어렵다? 그렇죠. 보통 디자이너들이랑 일할 땐 그렇게 하는데 조별 과제도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팀 작업, 회사에서의 팀 작업의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막 뭐 새벽 1시에 갑자기 내가 봤는데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회사에서도 실례인 거잖아요. 하긴 뭐 네. 미리 해서 얘기해서 네, 했으면 그쵸.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방치해놓고 나중에 갑자기 막 피드백 쏟아내는 거 맞아.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불쾌한 행위거든. 그러니까 되게 네, 배려심 맞아. 없는 맞아. 디자이너한테 배려심 없는. 그치.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동의하냐 그런 대화들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 그러면 작업을 다 한 번에 가져오는 것보다 조금만 해서 같이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미 틀을 같이 초반에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 피드백을. 그럼 이제 그대로 만드는 거는 그냥 쭉 그 라인을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그 템플릿이나 뭔가. 그래서 그런 거를 초반에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서로에 대한 배려인 것 같기도 해.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네. 다 만든 다음에 가져오면 피드백을 못 준단 말이야. 네. 피드백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의 그 얼마나 많은 고민이 들어갔을 거야 이미 다. 네. 맞아. 근데 내가 이걸 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은 다 바꿔야 돼. 그럼 다시 해야 되는 느낌이야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미리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지. 뭐 그런 맞아, 얘기를 맞아. 하지. 이것도 진짜 좋은 팁이다. 그치. 다 해서 보여주면은 결과값 자체가 정해져 그냥 있어. 총체적으로 마음에 만약에 진짜 맞아. 잘못됐다고 치면은 그걸 다 고쳐버려야 되는 우리 뭐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네. 즉 이제 개인의 취향이고 그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약간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제 PPT 만드는 다양한 노하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연구해서 하라는 거니까. 일부만 얘기해 보자면은 일단은 전제는 PPT 자체로는 불완전한 거다. 이거를 좀 미리 인지를 해야 돼요. PPT는 발표를 위한 수단이잖아요. 발표를 위한 수단이니까 PPT 자체에 너무 신경을 써서 이거를 예쁘게 하려다 보면은 그거를 놓치기가 쉽거든요. 이거는 발표 내용에 엄청 응집된 서머리가 페이지마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디자인이나 뭐 예쁘게 보이는 거 그거를 교수님이 중요하게 보실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발표를 위한 수단이니까 발표를 잘 할 수 있는 PPT를 만들어야 된다. 좀 이 점을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기획력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 네. 진짜 뭔가 도대체 어떤 경우는 재밌게 듣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발표들이 있고 네, 어떤 경우는 뭐 PPT에 예쁜 건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명쾌하게 전달이 된 거야. 그래서 네. 나한테도 좀 영향을 주는 거지. 저거 재밌네. 네, 막 그런 인사이트를 받을 때가 있어. 조별 과제를 보면서도.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쩌면은 그 어떻게 더 잘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네. 고민되어야 될 주제고
그렇다고 심리적인 게 안 중요하다는 아니고. 그치. 절대. 그게 완전한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거지. 디자인이 네. 이제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들지 또 맞아. 내용에 갑자기 빠져들게 하는 게 이제 맞아. 그런 네. 역할을 해. 플러스 알파는 될 수 있지만 그 원래에 있는 본질을 더 앞에가 없으면 네. 알파가 더해질 수가 없어. 키워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이거 근데 조별과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진짜 똑같아 일하는 거랑. 회사 프로젝트들이랑 네. 너무 공감이 많이 돼. 비슷하지 않아? 거의? 빌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네. 경험하고 싶다고? 재밌을 아 것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같아. 빌런이 된다는 줄 알고. 그건 안 하고. 형, 아까 같이 일 못하겠네. 같이 일 못하겠네. 아까 그 위에 여섯 명이랑 같이 조별과제 해봐야 돼. 이게 지금 웃기지? 실제 해봐. 방금 좀 무서웠어. 지금 이게 사람들 웃기지? 욕할 수도 있다고.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럼 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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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를 그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표자가 준비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또 취향이 갈리는 게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그냥 막 스크립트 빡빡하게 안 써도 될 거고 어떤 누군가는 스크립트를 빡빡하게 써야 될 수 있을 거고. 네, 형은 스크립트 쓰시는 편이세요? 약간 취향의 영역일 수 있는데 취향이기도 하고 그 좀 뭐라 해야지 경험치, 숙련도가 되게 필요한 게 스크립트를 준비를 안 하는데 내가 발표를 아예 해본 적이 없다. 그럼 100% 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쇼미더머니 래퍼들 그 가사 절면은 뭐 사고일 경우도 있지만 그냥 연습 네. 부족인 경우도 있거든. 맞아. 입이 안 붙어서.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할지도 아예 감도 없이 가면은 큰일이 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스크립트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토시까지. 나중에는 이제 이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뭐 공모전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스크립트 아예 안 쓰죠. 그 대신에 아까 그 위랑 똑같아. 다 내가 위 과정에서 이미 이 페이지에서 뭐 얘기할지는 다 정해져 있어. 그냥 내가 어떤 흐름으로 전체로 갈지도 내 머릿속에 그냥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발표하면 돼. 그냥 PPT 켜놓고 보면서 얘기하면서 설명해주면서 뭐 재밌는 썰 생각나면 얘기도 해주고 막 약간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 와, 그건 진짜 노련한. 노련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막 회사에서도 보면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들 막 있다고 치면은 분명히 경험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게 타고난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많이 경험을 해본 거지. 오. 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스피치 대회 나왔던 적이 있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다 스크립트를 쓰는데 근데 그 스피치 대회적으로 나갔을 때는 그 A4 용지 한 14장 분량을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어디로 이동하는 것까지 바로 쳐 있는 거 다 외웠거든. 근데 그냥 버튼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다 나오는 정도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연기처럼 되는 거야. 그치, 진짜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를 하는 것처럼. 플레이 하는 그래서 거죠. 만약 스크립트를 쓰는데도 못한다 한다고 하면 어쩌면 아까 형이 얘기했던 그 부분 결국 뭐 노력이 연습이 부족하면 스크립트를 써도 안 될 수 있고 맞아. 근데 최소한 완벽하게 다 외우면 자연스럽게 술술 난다. 그치. 뭐 스크립트 내용 자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약간 조별과제랑은 조금 다른 또 예시긴 한데 학생회 준비할 때 선거를 나가잖아? 그때는 또 극한의 발표 경험을 했어야 되는 때였어. 뭐냐면 선거운동을 하면은 상황이 어떠냐면 80명 있는 수강생들이 있는 쉬는 시간에 네. 딱 들어가서 나를 한 2분 스피치 정도를 해가지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치. 더 최악의 경우는 뭔지 알아? 이게 딱 들어가잖아. 80명 중에 78명이 관심이 없어 나한테.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단 말이야. 잡상인처럼. 이 환경이야. 이 환경에서 내가 뭔가 목소리나 패턴이나 울림을 전달해야 돼. 이 사람한테. 짧게. 막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에 극한의 경험을 하는데 못 하겠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갑자기 그 지하철 들어가서 뻥파려고 하는 거야. 진짜 거의 이게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그 사람들 스피치 능력은 엄청나다고 난 생각하거든. 엄청나. 이거는 진짜 그냥 자기 걸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사람까지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런 걸 하도 많이 하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준비를 덜해도 그 별로 아무렇지가 않아진 거지. 그러니까 숙련이 되면서. 맞아. 그 분명히 숙련의 영역이 있을 숙련이 차이인 것 같고 스크립트 나도 써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에 자기가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써서 연습해. 맞아. 너무 영향 받아. 저 여기서 추가로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발표라는 게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그치. 피날레. 네. 그러면은 발표 자료가 부실하고 주제가 사실은 좀 누가 봐도 교수님이 원하던 맥락하고 맞지는 않는 방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근데 발표를 끝장나게 잘했어요. 발표자가. 다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오, 와우. 그러면은 점수 잘 받을 수 있다 없다. 난 될 수 있다.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제를 이미 이해를 못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네. 발표 아까도 똑같아. 심리적인 거랑 난 똑같다고 생각해. 발표하는 스킬도 결국에 스킬이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이해했어. 오늘 좀 이해를 장난이고 좀 그 뭐냐 전달이 안 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발표를 잘해 그러면 사람들은 와 하는 경우가 많아. 네네. 보통은 네네. 그 뭔가 막 그 마틴 루터 킹한테 그쵸. 열광하듯이 그 사람의 물론 진심이 전달돼서 그랬지만 말에 흡입력이 있는 사람들이 언변의 있어요. 흡입력이 네. 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난 개인적인 평가로는 좀 아쉬운. 그쵸. 어차피 최종 평가자는 그 학생들이나 맞아. 대중들이 아니라 교수님이니까. 그렇지. 나는 발표의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질문하는 타임이 마지막에 꼭 있단 말이야. 네. 나는 무조건 Q&A를 넣는 편인데 어. 그러면 꼭 교수님들이 되게 재밌어할 때가 있어. 그때 나는 그것까지가 다 하나의 그 발표의 끝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냥 발표를 잘하는 거 말고도 거기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못했는데 거짓말하거나 네. 막 아는 척하면 안 돼. 거기서도 많이 배웠는데 옛날에 그냥 듣고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난 다 포함되는 거라고 느껴. 교수님이 그런 걸 하면서 아마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까? 그게 맞아요. 중요한 거니까. 발표 관련돼서 어쩌면 직장 생활 내에서의 발표와도 연결되는 팁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발표를 모두가 잘하는 것보단 그래도 못하는 사람들이 혹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일단 나는 그 믿음이 있거든. 뭐든지 연습하면 무조건 잘한다. 근데 발표도 보통 회사에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네. 어떤 누가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막 자료 만들고 논리 만들고 이 시간은 많이 쓰는데 발표하는 행위 자체에는 시간을 별로 못 쓰게 되는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그 조별 과제도 어쩌면 나아가서 사이드 프로젝트도 발표를 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로드맵에 발표를 리허설도 무조건 나는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보통 저는 그 진짜 중요한 발표 있을 때는 카메라 테스트도 했었어요. 카메라 어. 앞에 놓고 찍어보고 내가 어떻게 말하나. 네. 여기서 더 극한의 연습 환경을 내가 팁을 또 개인 팁이 있는데 네. 가족 앞에서 하는 게 최고야. 아. 만약에 여동생 앞에서 한다? 야, 이거 해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발표 그냥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창피할 것도 없고. 그것도 좋네요. 근데 만약에 막 부모님 앞에서 혹은 진짜 친한 찐친들 있잖아. 맞아. 걔네들 앞에서 갑자기 발표 연습해보는 거야. 네. 진짜 어색하거든. 그거야말로 진짜 창피하고 뭔가 어색하고 그런데 그거 견뎌내면 네. 맞아. 약간 좀 관통하는 주제는 그거네요. 그 주제 선정 과정에서 네. 모든 게 거의 결정되지. 우리는 이거 주장할 거다? 네. 이거 주장하려면 이런 근거들이 필요하겠네? 만들고 이게 합의가 단계가 되면 뭐 자료 조사하는 것부터 그리고 PPT 만드는 것부터 재밌어. 발표 내용까지 다 그냥 간단하게 조성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고 그 시스템적으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왕이면 뭐 따로 뭐 자율적으로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뭐 주도적인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 모이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냥 날짜를 정해서 그때 만난 동안만 해버리고 그 외에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다음번에 심화판으로 회사판으로 한번 또 아, 이야기해보자.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이거 네. 심화 버전. TFT 막 이런 거 프로젝트 소주 한 병 들고 그때- 그 48시간 연속으로 얘기할 수 있어. 술집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그때? 그거 재밌겠다. 진짜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아무튼 다음번에 심화 버전을 들고서 회사 버전. 그거 술 없이 못하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조별과제는 귀엽지. 네. 진짜. 큐트하지. 뭐 공모전 하면서 뭐 문제 겪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 지식을 저희한테 한번 나눠줄 수 있는 이메일 그런 걸로. 의향이 있다? 오케이. 그럼요. 그럼요. 아무튼 오늘 얘기 도움이 됐으면 즐거웠습니다. 좋겠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끝.